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3연산자와 표현식의 10번째 주제로 사용자 정의 복합 할당 연산자를 다뤄보겠습니다. C#14에서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요. 그동안 플러스 이퀄나 마이너스 이퀄 같은 복합 할당은 항상 새 객체를 만들어 변수에 다시 집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게 성능에 부담이 되는지, C#14가 어떤 문법을 새로 열어주었는지, 그리고 유니티 벡터나 컨테이너 연산에서 지시 부담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가장 흔한 코드 한 줄을 떠올려 봅시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벨로시티와 포지션의 플러스 이퀄을 사용해 가속도와 속도를 누적하는 코드입니다. 초당 60에서 144프레임씩 씬 안에 모든 모노비헤이비어가 이런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죠. 그냥 더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싶지만 C#13까지는 이 플러스 이퀄과 새 벡터3를 만들어 원래 변수에 복사해 넣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즉, 매 프레임 수백 번의 임시값 타입 복사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한 시뮬레이션 보고에 따르면 같은 로직이 C#13 방식으로는 힙에 134개의 임시 객체를 쌓았지만 C#14의 사용자 정의 플러스 이퀄을 사용하자 10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객체 할당이 92% 감소한 것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율을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플러스 이퀄을 구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메모지 방식인데요. 기존 메모지를 버리고 새 메모지에 기존 값과 추가 값을 합한 결과를 적은 뒤 원래 자리에 새 메모지를 두는 방식입니다. 매번 메모지가 하나씩 소모되죠. 둘째는 화이트보드 방식입니다. 같은 화이트보드 위에 새로 계산한 값으로 덮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하나뿐이고 메모지는 쓰이지 않습니다. C#13까지는 메모지 방식만 허용되었고 C#14부터 비로소 화이트보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두 방식의 메모리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위쪽 빨간 흐름이 C#13 방식인데요. V와 D악스를 로드한 다음 OP 밑줄 어디션을 호출해 임시백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V 자리로 복사해 넣습니다. 복사가 두 번 일어나죠. 아래쪽 초록 흐름이 C#14 방식입니다. V의 주소만 LD로카로 로드해서 인스턴스 메서드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파일을 호출하고 그 안에서 stfld.로 V의 X, Y, Z 필드를 직접 갱신합니다. 임시 객체도 없고 복사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다룰 핵심입니다. 먼저 C#13 방식을 코드로 보겠습니다. VX13 구조체에는 스태틱 오퍼레이터 플러스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VX13을 받아 새 VX13을 반환하는 일반적인 이항 연산자 오버로딩이죠. 13번째 줄에서 V 플러스 이퀄 DC라고 쓰면 컴파일러는 이걸 V 플러스 DCC로 확장합니다. 즉,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호출되어 새 VX13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V에 대입됩니다. 이게 C#13까지 우리가 쓰던 방식이고 플러스 이퀄과 자동으로 파생된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두면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사용자 정의 타입에 플러스를 적용할 때 호출되는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반환 타입은 보통 타입 자신이고 새 인스턴스를 만들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두 단어로 압축됩니다. 스태틱, 그리고 새 인스턴스 반환. 이 두 가지 특성이 바로 임시 객체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C#14 방식을 보겠습니다. 114에는 기존 오퍼레이터 플러스와 함께 11번째 줄부터 새로운 멤버가 등장합니다. 퍼블릭 보이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인데요. 10번째 줄 주석에 적힌 것처럼 스태틱이 없고 반환 타입이 보이드입니다. 즉, 인스턴스 메서드 형태인 거죠. 본문에서는 this의 x, y, z 필드를 직접 갱신합니다. 21번째 줄에서 v 플러스 equal d라고 쓰면 컴파일러는 이번에는 v equal d/를 v 플러스 d den이로 확장하지 않고 v.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d라는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로 바로 디스패치합니다. 새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v 자신을 직접 수정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기술 정의를 짚고 가겠습니다. 보이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은 사용자 정의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부르는 C#14의 새 문법입니다. 스태틱이 아닌 인스턴스 메서드로 선언하고 반환 타입을 보이드로 지정합니다. this를 직접 수정하는 방식으로 플러스 이퀄의 의미를 재정의하죠. 이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으면 컴파일러는 더 이상 a 플러스 b로 확장하지 않고 곧바로 이 메서드를 부릅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C#13까지의 플러스 이퀄은 덧셈 결과로 변수를 바꿔치기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C#14부터는 플러스 이퀄을 내 상태를 바로 갱신하는 연산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뀌는 게 의미가 아니라 구현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결과 값은 똑같아야 합니다. v 플러스 equal dv의 결과는
VBRU가 더해진 값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사실은 두 방식 모두 동일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정확히 정리하면 사용자 정의 복합할당 연산자는 컴파일러가 A 플러스 이퀄 B 같은 복합할당 표현식을 만났을 때 타입에 직접 정의된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같은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지시하는 C#14의 새 선언 형태입니다. 단 한 타입은 반드시 void이며 메서드는 this를 변경해 결과를 내보냅니다. 만약 해당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컴파일러는 기존 규칙대로 A 플러스 B로 확장해 처리합니다. 즉, 사용자 정의 플러스 이퀄가 우선이고 없으면 기존 자동 파생으로 폴백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IL 수준에서는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다이어그램이 그 비교를 보여줍니다. 왼쪽 빨간 박스는 C#13의 IL 흐름입니다. LD 락.0 로V를 스택에 복사 로드한 뒤 LD 락.1 로D 플러스를 올리고 OP 밑줄 어디션을 콜해서 새 100 인스턴스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ST 락.0으로 다시 V에 찍어야죠. 임시 100이 생기고 두 번의 복사가 발생합니다. 오른쪽 초록 박스가 C#14 흐름입니다. LD로 같이 수용으로 V의 주소만 올리고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를 콜합니다. 메서드 안에서 STFLD로 필드를 직접 갱신하기 때문에 임시 100도, 추가 복사도, ST락도 필요 없습니다. 구조체가 클수록 가령 매트릭스 4x4처럼 64바이트짜리 라면이 복사 비용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제 실제 컴파일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C# 코드를 .NET 10 그리고 랭 버전을 프리뷰로 설정해 컴파일한 뒤 ILSpy CMD로 디스어셈블한 결과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실제 IL 출력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미리 짚어둡니다. 테스트 메서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useback 14만에서 V와 dbus를 만든 뒤 다섯 번째 줄에서 V 플러스 equal dbus를 한번 수행합니다. 이 단 한 줄이 IL로 어떻게 풀리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줄을 짚어보겠습니다. 7번째 줄과 13번째 줄 주석을 보면 V와 D의 생성자 호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ET 10 프리뷰 컴파일러가 두 VX13을 차례로 스택 위에 올리고 각 생성자를 부르는 흐름이죠. 19번째 줄과 20번째 줄에서 V 플러스 equal D의 본격적인 처리가 시작됩니다. 20번째 줄 LD 락.0은 V를 스택에 복사 로드합니다. 즉, V의 값 4번이 스택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22번째 줄 OP 밑줄 어디션 이퀄 됩니다. 이 호출은 두 VX13을 받아 새 VX13을 반환하는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호출 사이트에서는 그 반환 값을 다시 로컬 V에 st락으로 되돌려야 정상이지만 이 예시에서는 결과를 사용하지 않아 팝으로 버립니다. 정리하면 플러스 이퀄 한 번에 임시 VX13 이 IL 스택 위에 만들어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복사가 따라 붙는다는 점이 관찰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로직을 C#14 방식으로 선언하고 V 플러스 equal D를 한 IL을 보겠습니다. 어떤 메서드가 새로 생겨나고 호출 사이트가 어떻게 단순해지는지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서 살펴볼 줄이 세 군데입니다. 7번째 줄과 8번째 줄을 보세요.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메서드 본문에서 LD arg.0으로 디스 포인터를 두 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C#14 메서드의 첫 신호죠. 그리고 14번째 줄에서는 add 결과를 stfld.로 dis.x skist 임시 변수가 끼어들지 않고 필드를 직접 쓰는 거죠. 그리고 메서드에는 컴필러 페이처 acquire attribute가 자동으로 붙는데요. 이건 이 멤버를 이해하려면 C#14 이상 컴파일러여야 한다는 메타데이터로 9버전 컴파일러가 실수로 호출하지 못하게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계속해서 16번째 줄 주석처럼 Y, Z도 같은 패턴으로 처리됩니다. X, Y, Z, 세 필드 모두 add와 stfld 한 쌍으로 직접 갱신되는 거죠. 이제 호출 사이트로 시선을 옮겨보면 27번째 줄과 그 뒤를 보세요. ldroca.s0으로 V의 주소만 로드한 뒤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이 에디터 콜합니다. C#13에서 봤던 st락 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즉 임시 VX14가 만들어지지 않고 플러스 이퀄과 원본 인스턴스를 직접 수정하는 형태로 정확히 귀결됩니다. 디스패치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컴파일러가 A 플러스 이퀄 B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메서드를 찾습니다. 첫째, A코의 타입의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가 정의되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호출하죠. 둘째, 없으면 기존 방식대로 A
A 플러스 B로 확장합니다. 이 경로에서는 OP 밑줄 어디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마저 없으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정의되어 있어도 C#14 경로가 우선 선택됩니다. 같은 타입의 오퍼레이터 플러스와 보이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을 함께 정의하는 것도 허용되는데요. 이때 두 경로가 외부에서 보기에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맞추는 것은 구현자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이퀄 외에 어떤 연산자들이 새 문법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복합 할당 연산자에 보이드 오퍼레이터 X 형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술과 시프트 계열에는 체크드 버전을 추가로 선언해 오버플로 검사가 켜진 컨텍스트에서 별도로 동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해 보시죠. 표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겠습니다. 산술 계열로는 플러스 이퀄과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마이너스 이퀄은 OP 밑줄 서브트랙션 애시먼트, 곱하기 이퀄은 OP 밑줄 멀티플리 애시먼트, 나누기 이퀄은 OP 밑줄 디비전 애시먼트, 나머지 이퀄은 OP 밑줄 모듈루스 애시먼트입니다. 이 5가지 산술 연산자는 모두 OP 밑줄 체크드가 앞에 붙은 체크드 변종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비트 계열로는 비트 앤드 이퀄과 OP 밑줄 비트 이세한 애시먼트, 비트 오어 이퀄과 OP 밑줄 비트 이세어 애시먼트, 비트 엑스오 이퀄과 OP 밑줄 엑스클루시브 에어 애시먼트입니다. 시프트 계열을 왼쪽 시프트 이퀄과 OP 밑줄 레프트 시프트 애시먼트, 오른쪽 시프트 이퀄과 OP 밑줄 라이트 시프트 애시먼트, 그리고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인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 이퀄과 OP 밑줄 언신드 라이트 시프트 애시먼트입니다. 비트와 시프트 연산자는 오버플로 개념이 없거나 정의되지 않으므로 체크드 변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퍼레이터 체크드 플러스 이퀄은 체크드 컨텍스트 안에서 플러스 이퀄가 사용될 때 호출되도록 별도로 선언하는 변종입니다.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오버플로 익셉션을 던지도록 구현하죠. 일반 보이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가 정상 모드 구현이라면 이쪽은 안전 모드 구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체크드 블록 안에서 플러스 이퀄가 쓰이면 버전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머니 구조체를 예로 들어 두 버전을 함께 정의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줄은 일반 보이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입니다. sense, 단순히 플러스 이퀄로 더하는 정상 모드 구현이죠. 다섯 번째 줄이 오퍼레이터 체크드 플러스 이퀄입니다. 체크드 키워드로 산수를 감싸서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오버플로 익셉션이 던져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버전을 동시에 두면 호출 사이트의 컨텍스트에 따라 컴파일러가 알아서 골라줍니다. IL로 보면 차이가 더 또렷해집니다. 네 번째 줄, 일반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안에서는 add 명령어가 쓰입니다. 오버플로 감지가 없는 일반 덧셈이죠. 11번째 줄, OP 밑줄 체키드 에디션 애시먼트 안에서는 add.ovf가 쓰입니다.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오버플로 익셉션을 던지는 IL 명령어죠.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두 메서드를 따로 만들고 체크드 블록인지 아닌지에 따라 어느 쪽을 호출할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C#11의 오퍼레이터 체크드 플러스와 정확히 같은 방식이 플러스 이퀄로 확장된 셈입니다. 이번에는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efore, 즉 C#13까지의 방식부터 봅시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바스켓 클래스에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만 정의되어 있어 플러스 이퀄가 자동 파생됩니다. 오퍼레이터 플러스 안에서는 새 바스켓을 만들고 아홉 번째 줄에서 addRange로 기존 아이템들을 새 리스트에 복사한 뒤 새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네, 사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16번째 줄 포이치 루프는 1000회 반복하고 18번째 줄 바스켓 플러스 이퀄 아이템 이 매 반복마다 호출됩니다. 즉, 매 루프마다 새 바스켓 인스턴스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새 리스트 하나가 힙에 만들어집니다. 1000회면 최소 2000개의 관리 객체가 생겼다, 사라지는 셈이죠. 그만큼 젠0GC가 자주 호출됩니다. 여기서 잠깐 리스트의 내부 동작을 짚고 가겠습니다. 리스트의 addRange는 대상, 리스트의 내부 배열 용량이 모자라면 현재 크기의 2배로 새 배열을 만들고 기존 요소를 복사합니다. 따라서 매번 새 바스켓 키앱이 만들어진다는 건 매번 새 리스트와 그 내부 배열도 새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객체 2개라기보다 객체 무리가 매 루프마다 통째로 갈아 끼워지는 셈입니다. 이 동작을 IL로 확인하기 위해 호출 부분만 추려봤습니다. append before라는 메서드가 바스켓과 아이템을 받아 세 번째 줄에서 플러스 이퀄 한 번을 수행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의 한 줄이 IL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5줄입니다. 두 번째 줄 LDAG, .0으로 바스켓, 인자를 올리고 세 번째 줄 LDAG, .1로 아이템을 올린 뒤 네 번째 줄 콜로 OP 밑줄 어디션을 호출합니다. 그 결과를 다섯 번째 줄
stag.s basket으로 다시 매개 변수에 덮었습니다. 즉 basket 변수 자체가 새 인스턴스로 갈아 끼워지는 거죠. 8번째 줄 아래 주석을 보면 op 밑줄 어디션 내부에서는 new obj가 2번 찍힙니다. 새 바스켓과 새 리스트가 각각 힙에 할당된다는 뜻입니다. 반복 호출되면 그만큼 젠형가 가득 차고 GC가 더 자주 실행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앱부터 C#14 방식으로 바꿔봅시다. 5번째 줄 주석처럼 같은 바스켓 인스턴스에 직접 추가하는 형태로 void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을 정의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저 items.add 한 줄만 호출합니다. 15번째 줄에서 basket 플러스 이퀄 아이템을 호출해도 이번에는 새 basket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000번 반복해도 basket 인스턴스는 하나, 내부 리스트도 하나뿐이죠. list.add가 내부 배열을 확장할 때 생기는 재할당을 빼면 힙 할당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공개된 벤치마크에서 보고된 객체 할당 92% 감소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애프터의 호출 부분도 확인해 봅시다. appendAfter라는 메서드는 외형상 before와 똑같이 세 번째 줄에서 basket 플러스 equal 아이템 한 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한 줄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IL을 직접 비교해 보시죠. 애프터의 IL입니다. 첫 번째 줄 LD 끝.0으로 basket을 올리고 두 번째 줄 LD 끝.1로 아이템 1 올립니다. 그리고 콜버트 로 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를 호출하고 끝입니다. before에 있던 new obj가 사라졌죠. 기존 basket 인스턴스의 메서드를 그저 호출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스타그도 없습니다. basket 변수 자체를 다시 덮어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참고로 basket만 클래스, 즉 참조 타입이라 콜버트를 통해 호출되는 게 자연스럽고 구조체였다면 콜이 쓰입니다. 이제 유니티 하패스로 시야를 옮겨보겠습니다. 벡터3가 언젠가 C#14 플러스 이퀄을 도입한다고 가정하고 두 패턴을 비교해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좌변이 필드냐 프로퍼티냐에 따라 혜택이 갈립니다. 먼저 이득이 있는 필드 기반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모버라는 모노비헤이비어 예시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벨로시티가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8번째 줄 업데이트 안에서 벨로시티 플러스 이퀄 그래비티 별표 타임 점 델타 타임을 호출합니다. 좌변이 필드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LDF/LDA, 즉 필드 주소 로드 명령으로 벨로시티의 주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벡터3의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가 있다면 그 주소로 직접 호출되고 임시 벡터3 복사가 사라집니다. 이게 유니티 하패스에서 가장 깔끔하게 혜택을 누리는 형태죠.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줄 transform.position 플러스 equal vector 3.forward 별표 스피드, 별표 타임 점 델타 타임. 일반적인 이동 코드죠. 그런데 이 한 줄이 컴파일 후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transform.position 이 프로퍼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풀어지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좌변의 플러스 이퀄은 사실상 이렇게 풀어집니다. 첫 번째 줄 tmp라는 임시 변수의 transform.get 밑줄 포지션 결과를 복사해봤습니다. 이 복사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두 번째 줄 그 임시 변수 tmp에 플러스 이퀄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줄 그 결과를 transform.set 밑줄 포지션으로 다시 써넣어 엔진에 반영합니다. 즉 C#14가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를 제공하더라도 한가운데의 플러스 이퀄 한 번만 in place가 될 뿐 앞뒤의 get과 set 복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프로퍼티는 주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경로 자체를 탈 수 없고 기존 A 플러스 B로 폴백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transform.position처럼 프로퍼티를 좌변에 둔 플러스 이퀄은 C#14 혜택이 사실상 없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좌변이 필드 또는 레프 지역 변수여야 합니다. 유니티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벡터3 벨로시티 같은 필드는 혜택을 직행으로 누립니다. 둘째, transform.position 플러스 이퀄 델타는 여전히 get과 set 복사가 발생하니 이쪽은 플러스 이퀄 자체를 최적화하기보다 호출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셋째, 리스트나 커스텀 버퍼 같은 가변 컨테이너의 누적 루프에서 GC 감소 효과가 가장 큽니다. 넷째, IL2CPP, 즉 유니티의 AOT 변환기로 빌드해도 같은 디스패치 결정이 유지됩니다. IL을 C++로 번역할 때의 메서드가 인라인되기 쉬워서 오히려 성능 혜택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좌변이 읽기 전용일 때입니다.
read-only field in parameter. read-only 지역 변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플러스 이퀄 된 기존 A 플러스 B 방식이든 결국 대입이 일어나야 하므로 두 경로 모두 막힙니다. 즉 C#14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read-only의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예와 올바른 예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부터 네 번째 줄까지가 잘못된 예입니다. 카운터 클래스의 네 번째 줄 public read-only back 포지션으로 read-only 필드를 두었습니다. 여덟 번째 줄 에델타 안에서 포지션 플러스 이퀄 D 시도하면 CS0191 또는 CS8332 같은 에러가 나면서 read-only 필드 수정 불가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12번째 줄 주석 아래가 올바른 예입니다. 15번째 줄을 보세요. read-only를 빼고 수정 가능한 필드로 선언하면 플러스 이퀄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또는 read-only가 정말 필요하다면 생성자 안에서만 초기화하고 그 외 메서드에서는 플러스 이퀄을 쓰지 않는 설계를 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read-only struct입니다. 직관적으로는 read-only struct에는 void operator 플러스 이퀄 선언 자체가 막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NET 10 프리뷰 컴파일러로 확인한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코드를 통해 실제로 어디까지 통과되고 어디서 막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선언은 통과됩니다. 로브크이라는 read-only struct 안에 일곱 번째 줄 public void operator 플러스 이퀄을 선언했고 본문이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본문이 비어있기 때문에 read-only 검사에 걸릴 일이 없죠. 그래서 선언 자체는 컴파일이 통과합니다. 직관과 어긋나지만 이게 실제 관찰 결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필드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막힙니다. 여덟 번째 줄을 보세요. x 플러스 equal other x를 쓰는 순간 LCS0191 읽기 전용 필드에는 할당할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read-only struct에는 선언 불가라는 단정은이 컴파일러 버전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read-only struct 안에서 void operator 플러스 equal로 상태를 바꾸는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쓸모있는 형태로는 정의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read-only struct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맞는 결론이지만 컴파일 에러 문구는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 내용은 .NET 10 프리뷰 컴파일러를 기준으로 한 관찰 사실입니다. 정식 릴리스에서는 더 엄격한 검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추정으로 분리해 두겠습니다. 즉, 정식 출시 후 read-only struct에서는 선언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정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플러스와 플러스 이퀄의 의미가 깨지는 구현입니다. 카운터 구조체에서 여섯 번째 줄 오퍼레이터 플러스 nin n 플러스 델타를 반환하는 정상 동작이지만 일곱 번째 줄 void operator 플러스 이퀄은 n 플러스 이퀄 델타 별 2인으로 자의적으로 의미를 바꿔두었습니다. 그 결과 11번째 줄 C 플러스 5는 x.n 25가 되지만 12번째 줄 C 플러스 이퀄 5는 C.n 22 됩니다. 외부에서 두 식이 다른 결과를 내는 거죠. 사용자는 C 플러스 이퀄 5 제거카 C 플러스 5와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양쪽 경로에 관찰 가능한 결과를 일치시키는 건 구현자의 책임입니다. 다르게 동작하면 디버깅이 악몽이 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앞서 살짝 다룬 프로퍼티 이슈입니다. 4.5에서 본 것처럼 트랜스폼 점 포지션 플러스 이퀄 델타 다루는 C#14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프로퍼티 좌변은 자동 파생 폴백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잘못된 케이스와 올바른 회피 패턴을 코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혜택이 없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 한 줄입니다. 두 번째 줄 트랜스폼 점 포지션 플러스 이퀄 델타 컴파일 후에는 get로 임시 변수에 복사한 뒤 플러스 이퀄을 적용하고 다시 set로 써넣는 형태가 됩니다. 즉 get과 set 복사가 매번 두 번씩 따라붙죠. 플러스 이퀄 자체는 그대로지만 좌변이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C#14의 핵심 혜택은 거기서 적용되지 못합니다. 회피 패턴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필드 또는 지역 변수에 누적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셋하는 거죠. 두 번째 줄에서 pose라는 지역 변수에 트랜스폼 점 포지션을 받아두고 세 번째 줄에서 pos 플러스 이퀄 델타를 호출합니다. 좌변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경로를 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트랜스폼 점 포지션 pos 한 번으로 엔진 쪽에 반영합니다. 플러스 이퀄가 여러 번 일어나는 루프라면이 패턴이 훨씬 효율적이죠. 다섯 번째 함정은 스레드 안전성 착각입니다. void operator 플러스 이퀄은 결국 this를 수정하는 일반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같은 인스턴스를 동시에 플러스 이퀄하면 경쟁 조건이 생깁니다.
플러스 이퀄라는 모양이 직관적으로 원자적인 갱신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원시 정수에 대한 일부 ISA 가정 이야기일 뿐 사용자 정의 플러스 이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럽트나 락 없이 플러스 이퀄니까 원자적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멀티스레드에서 안전하지 않은 예입니다. 카운터 클래스의 다섯 번째 줄 보이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과 N 플러스 이퀄 D 한 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덟 번째 줄 주석처럼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카운터에 플러스 이퀄을 호출하면 잃어버린 갱신이 발생합니다. 플러스 이퀄 한 번이 IL 수준에서는 읽기, 더하기, 쓰기 3단계로 분해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면 결과가 어긋나는 거죠. 정확하려면 interact.add나 락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C# 버전별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C# 1.0부터 C# 10까지는 이항 연산자, 즉 플러스나 별표 같은 것들을 스태틱으로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복합할당 플러스 이퀄은 항상 A 플러스 B로 자동 파생되었고 값 기반 의미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플러스 이퀄의 의미를 직접 정의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던 거죠. C# 11에서 오퍼레이터 체크드가 등장했습니다. 이항 연산자에 대해 오퍼레이터 체크드 플러스 같은 안전 모드 변종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 IR 메서드 이름은 OP 밑줄 체키드 에디션 같은 형태가 됩니다. 다만 복합 할당 자체는 여전히 자동 파생이었습니다. 즉 플러스 이퀄 자체를 별도로 선언할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C# 11의 머니 예시입니다. 네 번째 줄에 일반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있고 다섯 번째 줄에 오퍼레이터 체크드 플러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 메서드가 모두 스태틱이고 머니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어 반환하는 구조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체크드 컨텍스트인지 아닌지에 따라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일 뿐이죠. 그리고 드디어 C# 14에서 복합 할당 연산자 자체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 형식이 언어에 정식으로 들어왔고 this is ax를 in cancelled place 수정하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컴파일러가 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를 우선 선택하고 오퍼레이터 체크드 플러스 이퀄도 함께 선언 가능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C# 14의 머니입니다.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는 기존 오퍼레이터 플러스와 오퍼레이터 체크드 플러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아래 여섯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이 새로 추가된 멤버죠. 여섯 번째 줄 new 표시처럼 보이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과 인스턴스 메서드 형태로 들어왔고 일곱 번째 줄에는 그것의 체크드 변종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메서드를 함께 두면 호출 사이트에서 이항식인지 복합 할당인지 그리고 체크드 컨텍스트인지에 따라 컴파일러가 정확히 골라 호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before와 after를 한 화면에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은 C# 13비포입니다. 오퍼레이터 플러스만 있고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V 플러스 이퀄 D, C, D는 V 플러스 D, D로 확장되어 임시 100이 만들어지고 V유팅의 ST 락으로 다시 찍힙니다. 일곱 번째 줄 주석부터가 C# 14F터입니다.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그대로 두면서 열 번째 줄에 보이드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퀄을 추가했죠. 12번째 줄 주석처럼 V 플러스 이퀄 D 샤워 탄스라면은 V.OP 밑줄 에디션 애시먼트 D 샤워 B 4로 디스패치되어 STFLD 샤워 로 X 4로 X 로 B 샤워를 직접 갱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두면 오퍼레이터 플러스 T 스테이지 그대로 남겨두는 이유는 바섬 A 플러스 B 같은 이항식에서는 여전히 OP 밑줄 어디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이퀄은 플러스 이퀄만의 경로를 따로 쓰지만 이항 플러스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C# 14의 사용자 정의 복합 할당 연산자는 큰값 타입이나 누적 컨테이너에서 임시 인스턴스 없이 in place 수정으로 지시 부담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좌변이 필드냐 프로퍼티냐, 리드 온리, 인지 아닌지, 그리고 플러스와 플러스 이퀄의 의미가 일관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챙기시면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